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85쪽 인문예술 8번 지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문단번호 먼저 같이 한번 쭉 달아보면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안무, 춤, 발레 이런 말들이 좀 보이는데 7문단, 8문단까지 문단 개수가 좀 많다, 그죠? 자, 문제도 한번 가볍게 훑어봅니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선지 앞부분에 보니까 보샹, 페이에, 라반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그럼 이 각 사람들의 주장이나 아니면 이 각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각 사람들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2번 기억이 의미하는 내용, 이거는 기억 근처에 있는 문단 읽고 실시간으로 풀 수 있다. 3번 와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몸을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림인 것 같다, 그죠? 4번 보기 활용하는 문제.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무 코레오그라피는 어원상 춤과 쓰기의 합성어. 그러면 춤을 쓰는 것이 안무네.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하여 춤을 쓰는 행위, 어원과 이 설명 서술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놨습니다.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무용을 엄청 좋아했나 봐. 무용 아카데미도 설립하고 자신의 무용 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따라 이 명령을 받아서 보샹이 고안한 무보 체계를, 우리 음악에 악보가 있는 것처럼 이 춤을 기록해서 이 악보처럼 만든 거야. 무보를 만든 거. 그것을 페이에가 정리하여 1700년에 출판했다.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 발레가 상연되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그럼 봐봐, 이 무대가 여기 있으면 관객들은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야. 이 때문에 궁정 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의 배치나 동선이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선이나 이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대. 여기서 막 공연을 하면서 막 무용수들이 막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거지. 따라서 페이에의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이 무대 위에서 3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의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하여, 아까 이 기하학적 형상이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네. 무용수의 진로와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을 통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다. 자, 페이에가 춤의 원칙을 확립했는데 그 기준이 요 두 가지 측면이래. 그럼 아마도 요 한 가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죠? 우선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첫 번째 측면이 공간 측면이었거든. 자, 공간을 뭐라고 확립했냐, 원칙을 사각형이다. 무보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홀 전체 공간을 의미한다. 이 춤이 이루어지는, 춤을 추게 되는 이 궁정홀을 배경으로 해서 기보를 만든다는 거야.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 이 두 번째 기준이 춤의 움직임 측면이었거든. 자,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지션, 파와 같은 9개의 동작 요소와 카당스, 피겨 이렇게 나눴대. 그럼 9개의 동작 요소, 카당스, 피겨 이렇게 나눈 건데 이 9개 동작 요소 중에 지금 2개 포지션, 파를 예로 들어놓은 겁니다. 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 포지션과 파는 각각 발의 위치와, 자, 포지션은 발의 위치, 파는 발을 내딛는 형태. 카당스는, 자, 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을게요.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를, 피겨는 무용수들의 동선을 나타낸다. 페이에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동선을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에
박자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된 형태였다.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자, 뭐가 아니라 하는 거는 그 부분 꼭 확인해 놓으라고 했어. 뭐가 아니라 무대 위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면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정해진 자세니까 연속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지? 고정되어 있는 거지.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페이에의 기보법에 의해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원래 별개의 것이었던 것을 합했네.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아까 공간 원칙이었지, 사각형.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작 요소들은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거 재밌는 말이네. 여기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앞에 했던 말을 보세요.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아까 위에서도 계속 말했잖아. 이거 똑같은 말인데 평면 위에 기하학적 어떤 선이나 도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3차원으로 이루어지던 그 춤들을 2차원 조형성으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야, 기보에. 아까 여기 나왔던 말입니다, 그지? 기하학적 형상을 2차원 종이 위에 뭐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치환하더라. 노란색으로 표시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시험 칠 때는 뭐 이렇게 색깔 표시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으면 됩니다. 5문단 20세기 초의 안무가 라바는 자 다른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앞에 나왔던 이 페이에의 업적, 그러니까 페이에가 했던 그 작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바꾸는지 뭐 비판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페이에의 무용기보법을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토대로 삼아 일단 토대로 삼았고 자신의 무용기보법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 기억의 의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조금 더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바는 당대의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발레의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 그럼 뭔가를 바꾼다는 거잖아. 어떤 측면을 지금 비판했냐면 공간 구조를 비판했어.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이 완전한 조형성이라는 거는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온다? 공간 구조에서 온다는 공간 구조.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는 공간 구조랑 관련된 말이어야 돼. 공간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자, 아까 선생님이 다르게, 달리 뭐 이런 말 나오면 또 체크하라고 했었죠. 아까는 아니고 항상 얘기했었지.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봤다. 자, 아까 위에서 또 노란색 한번 써볼까나? 아까 페이에 설명하면서는 이 춤이라는 것이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거와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을 공간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했다는 것은 이 새로운 자기 의견이 이 춤의 공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게 주장인 거야. 자,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새로운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 보세요. 3차원 공간,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움직임.
답이 4번밖에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계속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반은 발레의 움직임이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앞뒤, 좌우, 위아래 이거는 제한된 방향성이라는 거네. 이에 비해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우리 방금 그 2번에 4번 선지에서 확인했던 거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 연결도 되지. 라반은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걸 완전 배제한 건 아니야. 안정적인 평면과, 그러니까 요 앞뒤 좌우 위아래 뭐 이런 거, 불안정한 대각선을 결합하여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는 세 평면을 제시했다.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 교차시키고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줬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 이 3가지 평면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 보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이 각 꼭지점을 막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뭐 이런 거를 연결을 하면 정 20면체가 되는데, 라반은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소개했다. 그 그림이 여기 있죠. 정 20면체. 이게 이제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래.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무용수가 이 가운데서 중앙에서 막 이렇게 무용을 하면 지금 화면 안 보시면 선생님 혼자 막 팔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무용을 하면 나의 팔다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이 저 결정체의 각 꼭지점이래.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이를 주위 공간이라고 명명하고 이름을 붙이고,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가령 A 스칼라는 정 20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자, 수직면에서 시작하여 시상면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하여 12개 꼭지점 모두를 순서대로 경유하는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3차원 조형성을 구현한다. 이거 역시 아까 우리 기억 동그라미 문제 푼 거랑 지금 의미 연결 계속되지. 그러면 아까 그 페이의 그 기보하고도 주안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페이에는 2차원에다가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거든. 근데 지금 라반은 어떻게 됐어? 3차원 조형성을 구현했다는 거야.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며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안무 개념도 아까랑 조금 다르다, 그지? 이에 따라 그는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3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기보법을 개발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에는 우측 신체 동작을, 좌측선에는 좌측 신체 동작을 표기하여
움직임의 실제적인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바는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의고요. 한편 라반의 논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에 따른 움직임만이 강조되어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마지막 8문단에는 의의와 한계를 모두 밝혀놓았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지금 용어를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뭐 요런 지문은 그냥 연계 제재로 막 따로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그때 나오는 정보로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1번 보샹은 루이 14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무보 체계를 고안했다. 이거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것 같거든. 한번 볼까? 1문단에. 자, 여기 루이 14세가 야, 뭐 좀 만들어 했더니 이거를 따라서 무보 체계를 만들었다. 이거 1-1번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페이에의 무용기보법이 보급되면서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되었다. 아까 4문단에 봐봐.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하고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가 원래 별개의 것이었는데 페이에의 기보법에 의해서 얘가 하나가 됐는데 얘가 합쳐졌는데 그지? 그러면 1-2번 이거 틀린 선지네. 바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기록이 분리된 게 아니고 창작과 기록이 분리되어 있다가 이 기보법 때문에 하나로 모아진 거지. 3번도 찾아봅니다.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에서 춤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기호화했다. 자, 이 설명은 3문단에 쭉 계속 나왔었잖아. 그지? 여기 3문단 뭐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3번 해도 되겠다. 4번 라바는 평면들을 교차시켜 만든 정 20면체를 춤의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제시했다. 아까 그림 옆에 나왔었는데 자, 여기 정 20면체가 되는데 이러한 결정체가 정 20면체니까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소개했다. 이거 맞죠? 5번 라바는 당시 발레의 움직임이 제한된 방향성으로 인해 수동적인 경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거 6문단에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수동적인 경향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1-5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죠? 아까 2번 풀었고 3번을 한번 볼까? 와, 3번 뭔가 뭐 멋있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압박이 있는 문제다. 그지? 전혀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2개의 점은 정 20면체를 이루는 꼭지점들이다. 방금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이랑 통하는 것 같은데 그 정 20면체 자체를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로 소개를 했었잖아. 그리고 이 점들을 하나씩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게 아까 뭐랬지? 스칼라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맞겠고 2번, 4번은 몸을 앞뒤로 나누는 평면에 위치한 꼭지점이다. 자, 일단 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A 스칼라에 대한 설명 봅시다. 지금 이 그림 자체가 A 스칼라, 여기 나와 있어. A 스칼라라고 돼 있어. 그림에 압도되지 말고 뭐에 대한 그림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스칼라 봐봐. 방금 읽었던 거.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스칼라라고 한다 했어. 그럼 이거 3-1번에 대한 근거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수직, 시상, 수평이야. 수직, 시상, 수평. 아이고. 여기 살짝 써놓을게요. 그럼 얘는 수직, 시상, 수평. 순서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번, 2번, 3번. 그
그다음에 다시 4번, 5번, 6번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요 4번은 수직면에 해당하는 거네. 근데 아까 본문에서 수직면은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2번 맞는 선지다, 그지? 여기 적어놓을까? 3-2번.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3-2번. 자, 그 다음에 3번 12 다음에는 다시 1의 위치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그지? 여기 3-3번. 4번은 12개의 점은 모두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무용수가 팔다리를 뻗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아까 요거 주위 공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그지? 요렇게 세 줄. 그래서 3-4번. 5번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안정적 움직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수직, 시상, 수평 이렇게 움직인다 했잖아. 수직, 시상, 수평은 세 가지 평면이에요. 그럼 이 평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각의 평면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뒤에 각각 다른 수직, 시상, 수평으로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모습.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나. 안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무용예술의 관습에 도전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네.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안무가인 윌리엄 포사이스라는 사람. 안무적 오브제라는 일련의 작업들을 창작했다. 이들은 기차역, 창고, 공원 등 일상의 공간에 설치되었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물체를 통해 관객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조직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그중 하나인 아무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 라는 작품은 관객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오, 관객 참여형인가 봐. 줄에 매달린 추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서는 관객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추의 흔들림에 의해 만들어지는 빈 공간을 찾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추에 반응하며 움직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관객이 해석해야 하는 숨겨진 의미는 없으며, 그러니까 진짜로 관객이 그냥 만드는 거야.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특정 상황 속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반응하는 감각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새로운 또 예술 작품이네.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1번 페이에가 춤의 무대를 궁정홀의 규격화된 공간으로 국한한 것과 달리, 자 일단 이거는 맞는지 앞에서 확인하면 돼. 근데 요런 보기 문제에서 만약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하면은 요 뒤에 나오는 이 포사이스에 대한 설명부터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더 빠릅니다. 한번 볼까? 포사이스의 안무적 오브제는 춤의 무대를 일상 공간으로 확장, 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였군. 아까 일상 공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 그럼 요 1번. 그리고 일단 얘는 맞아. 우리 뒤에 거 먼저 보기로 할게. 포사이스의 안무적 오브제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을 작품에 개입시켰군. 그치? 아까 여기 관객이 직접 뭘 해야 되고 개입으로 완성된다 이랬거든. 2번. 맞고. 3번. 아무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는 안무가가 조직한 동선을, 자, 안무가가 뭐 동선을 짜놨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관객이 만든다 했잖아. 관객이 해석해야 하는 의미도 없었어. 그러면 관객이 실제로 다 만든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봐봐. 창작 의도를 인식하는, 숨겨진 의미 없다고 그랬는데. 그지? 그러면 답이 3번인데요. 4번. 추라는 사물도 안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간주를 했으니까 여기 추로 가득 채워진 공간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거지. 5번도 볼까? 몸의 움직임은 관객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겠군. 그치? 이 특정 상황이 있고 여기에서
이 관객이 실제 자기가 직접 몸을 조직해서 만드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우리가 물론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비교할 때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 보기의 내용, 이 양이 훨씬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 보기 포사이스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부터 확인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